정관입니다. 이제 편관 잘 보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어보시면 십신 중에 비겁 없는 비급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겁에 대응하는 행동 안 주고 돈도 안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비겁이 강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무비겁을 극복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무식상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꾸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무식상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무죄를 극복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자꾸 다이어리 쓰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근데 무관은 극복이 안 됩니다. 편관, 무편관, 아까 앞에 편관을 보시면 편관 없어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어쨌든 관의 작용력 자체가 없으면 아예 못 써먹는 거라서 극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성도 극복 가능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러니까 인성적인 것, 문서적인 것, 자격적인 것, 또 기술적인 것 이런 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취득해 놓으면 현대사회는 그거에 가능한 사회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안 됐고 그 이전 시대는 더 안 됐지만 그게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인성을 집어넣으면 인성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령실, 조선시대의 장령실 아니면 그 이전에 고려시대의 무신들 이런 사람들은 무관이었어도 무인성이었어도 그런 기술 습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성을 써먹었을 거라고요. 인성을 써먹었는데 이 무관은 극복이 안 되는데 특히 그 편관은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관이 없는 거는 더 심해져. 그러니까 정관 없으면 편관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편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관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무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들을 그렇게 많진 않나? 그래도 많을 거예요. 많은 글과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보통 하나의 답이 있는데도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을 아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을 때 생기는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관 일간을 여기도 지금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일간이가 아니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 정관은 자기 통제의 모든 것이다. 자기 통제의 모든 것이다. 실제 극한다는 말, 편관에서도 극한다고 했고 정관에서도 나를 극한다고 했는데 극한다는 말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극한다는 말의 뜻 거기 그 상생상극에서 나왔잖아요. 극한다는 말의 뜻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단순히 나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통제한다,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움직이게 지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관이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을 그냥 눈치 이렇게 말합니다. 눈치.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보고, 그죠? 분위기를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관을 눈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눈치 있는데? 무관들이. 관 없는 사람, 나 눈치 있는데?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느냐? 일간은 나를 극하는, 나를 통제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이 정관인데 또 오행의 같은 음양은 편관인데 이 관이 없는 사람들이 눈치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눈치가 보여서
어떤 행동을 강제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눈치 플러스 행동까지 이게 가야지 관이 있는 거고, 무관들은 나 눈치 있다. 왜냐하면 일간별로 눈치 있는 일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겁이 그 일간에 붙어 있거나 일지 비겁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관성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자들 아니면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자체가 관이기 때문에 눈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눈치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느냐, 극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인데 그게 뜻이 뭐다? 그게 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행동하게 도와주는 것, 지시하는 것, 강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고 강제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의 유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들은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행동하는데 그거는 본인 판단이고, 그거는 본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인데 자기 무관 아니라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타인들의 판단을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래요. 나는 남의 소리 듣기 싫다. 그게 무관이에요. 통제받기 싫다. 극받기 싫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관이 자기 무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살기가 편해집니다. 왜냐면은 극복이 안 되는 무언가를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회피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거나 하면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편합니다. 그래서 무관들은 꼭 사주 공부를 해야 된다.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무관이면 어떻다 이건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무관에 관한 그 어떤 연재되어 있는 포스트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온 조회수가 꽤 많아요. 무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무관이신 분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고, 내 친구가 무관, 자식이 무관, 부모가 무관, 무관인 친구를 두거나 자식을 두거나 형제를 두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두거나 하면은 찾아보더라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무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관인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무관들이. 근데 그러니까 특히 정관은 있으면 좋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있으면 좋다고 말하니까 정관을 기본으로, 편관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정관을 기본으로 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플러스해서 편관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러면 관이 있으면, 사주에 관이 있으면 좋은 부분, 그리고 없을 때의 문제, 여기까지 아신다면 사주 해석이 한 30% 이상 가는 거예요. 관만 해석해도. 십신에서 실제 인간은 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신다면 사주 해석이 아주 앞서가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관도 편관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편관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십신이, 정관, 편관이 명예를 생각하는 차이를 알면 왜 편관이고 왜 정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편관이에요. 편관 이미 배우신 거죠. 편관이 생각하는 명예는 남의 관점이다. 편관은 남의 관점에서 자기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남의 관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의 관점이고, 정관이 생각하는 명예는 나의 관점이다. 정관이 생각하는 명예는 나의 관점이다. 이게 나의 관점이다, 나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다. 어려운 처지에 후배를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때 편관은 이 후배를 도와주면 후배를 포함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합니다. 편관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요. 사진 찍죠. 보여주기 위해서. 정관은 내 마음 또는 내 처세에 좋으라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정관도 이걸 이용해 먹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고 나면 어떻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편관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인가? 그래서 편관은 형 동생 하는
친밀해 보이는 티모를 중시하지만, 그러니까 남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형 동생 이거를 되게 중시해요. 평관은. 그래서 호영호제를 많이 한다고 했죠. 정관은 어떻다? 정관은 남한테 보여서 당당할 수 있는 장자, 사자를 좋아한다. 사장님, 회장님, 뭐 원장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자,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예요. 뭐 사실 정관들은 장의사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사자인데 정말 남들은 잘 모르는 이름의 사자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정관을 다신 분들은. 그리고 무슨 장자, 실장 이런 거 좋아하고요. 실장. 주사. 정관, 그러니까 공무원의 주사라고, 지금 정확한, 그게 주사라는 게 정확한 어떤 명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관을 가진 공무원들은 주사도 아주 강조합니다. 주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장자, 사자를 정관은 장자, 사자를 추구한다. 예. 평관이 명품 티셔츠를 사서 상표로 자신을 과시할 때, 그러니까 옷 이상한 거, 너덜너덜한 거, 뭐 디자인 이상한 거, 평관은 그런 거 입고도 명품이면 괜찮다고 내미는데, 정관은 어떻다? 깔끔한 정장을 입어서 자신의 만족을 느껴. 그러니까 정관들은 정장을 좋아해요. 넥타이 아무리 더워도 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보면 정평관이 다 있는데 실제 정관대원에서는 양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나름 수트발이 좋다고 말을 듣고 살았는데, 일단 양복만 입고 다니다가 이 운이 싹 지나니까 안 입어요. 아예 이제는 막 넥타이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넥타이가 아예 안 매니까 다 버려버리고, 여행 지냈다고 다 버려버리고, 뭐 와이프도 선물이라고, 생일 선물이라고 몇 번 주더니 이제는 안 줘요. 안 매니까 아예. 양복도 그냥 이제 상갓집 갈 정도, 그 양복만, 그러니까 동복 하복 놔두고 양복 자체가 없습니다. 셔츠도 없고, 안 입고 다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누구 만나는데 꼭 정장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안 만날란다. 내가 왜 만날 이유가 없지. 뭐 여러분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차려입고 누구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정관을 입고 정관을 쓸 때는 실제 정말 정장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정말 10년 20년 만에 저를 보는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집 앞에만 나가도 정장 입고 나오겠는데 딱 지나니까 안 입더라고요. 이런 명확한 특성들을 가집니다. 특히 정장이죠. 그래서 정관이 있는 애들 보면 항상 딱 교복도 딱 차려입고 카라도 딱 세우고 이래 다니고요. 평관이 있는 애들은 여기 명찰을 잡고 달라고 합니다. 완장을 달라고.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관, 정관은 옷 입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같은 관이라도 정복을 입은 군인, 경찰, 검찰 쪽은 평관이다. 검찰도 평소에는 뭐 양복 입고 다니지만 나중에 재판장 같은 데 보면 검사복을 입고 있죠. 그죠? 물론 판사도 판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유니폼 직업, 평관 직업은 유니폼 직업이라고도 하거든요. 평관이고, 양복을 입는 공무원은 정관이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정관이라고 하고, 이게 특수직 공무원들은 평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한 가지 문제시 되는 게 있죠. 원래 평관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임무만 수행하면 끝나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이게 너의 임무야 이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게, 그러니까 그 명령만 탁 들으면 끝나는 게 평관인데, 그래서 평관들의 임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평관들은 명령의 복종을 정관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는데, 지금 경찰이 분명히 평관인데, 지금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관 라인에 있었죠. 공무원 라인에 있었죠. 그래서 정말 명령 복종한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짓도 했어요. 실제 공문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증언들이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을 어디에 넣으려고 한다? 경찰을 어디 넣으려고 한다? 경찰국을 신설해서 정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도 지금 정관 라인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정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임무에 충실하느냐, 정관처럼 내 만족으로 가느냐, 이게 있어요. 지금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 군인이 이러면 안 되지, 검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남의 시선을 볼 때 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나의 만족, 나의 승진, 남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내 일만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국민을 위할 것인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권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내 승진이나 나의 명예만 위해서 뭔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주를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관인지 편관인지, 군인들이 정관화되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정관화되고, 검찰들이 정관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심각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권력은 어떻다? 눈치를 봐야 된다. 편관이 뭡니까? 편관이 선출직 공무원은도 편관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국회의원 편관, 대통령 편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죠? 선출직이니까 다 편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국민한테 표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은 항상 유니폼을 입고, 그 유니폼 입고 나쁘지 못하잖아요. 그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민중의 지팡이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선출직임에도 국민의 눈치를 안 본다면, 편관이라서 그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눈치를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공천해주고 다음 당선도 국민의 눈치가 아니고 한 사람의 눈치만 보면 당선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많이 살아왔죠, 그죠?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고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모든 건 정치적이에요. 정편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문제고, 이게 싫다면, 이게 싫은 사람의 미래는 세월호나 어디 뭐 깔려 죽거나 떠내려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른다면 그냥 꼴통이거나 생각하기 싫거나 그런 거예요. 사주를 공부하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플렉시블해집니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하는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면 비판 안 하고 잘하면 칭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딱 보면 정평관만 가지고 딱 보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미래는 어떻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시점이에요. 썼을 시점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 있으신데, 이재명 이때는 지사가 이렇게 했어요.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명찰 달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반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제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웃은 이유는 타인에게 표를 얻은 편관인 지방단체장이,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분명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편관이거든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정관인 공무원한테 명찰 달라고 하는 거죠. 명찰 달는 거는 뭐다? 편관화 시키는 거예요. 유니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그죠? 편관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반대로 가는 거죠. 이거 역시도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경찰인 편관을 정관화 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고, 이때 이재명 지금 의원인데 그때 지사는 정관을 편관화 시키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찰 달고 어떻게 일해?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그죠? 정관의 평관화는 썩어 빠진 조직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정관들의 복지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조직이라면 오히려 국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관화 시킨다는 건 바꿔 말하면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민원인이 최고다. 민원인이 공무원 이름 보고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그만두는 공무원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악성 민원,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만두시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 노출 안 시키고 싶은데 요즘은 투명하게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고심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시대가 공무원이 나 공무원인데 내세우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눈치를 민원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원 넣는 사람 네가 민원 넣었어? 감히? 집 알고 주소하고 다 뜨는데 그죠? 다 뒤져가지고 사돈팔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뭔가 과태료 안 내고 뭐 안 내고 쫓아다니면서 CCTV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가능하겠죠? 공무원들은 그죠? 공무원들이 하려면 하는 거죠. 그죠? 뭐 그전에는 이제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걸려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데 권력이 그렇게 해 상관없어 눈치 보지 마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권력을 가져버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관이 평관화돼 버리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누구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원인이 편해지느냐, 내가 만족하면서 사느냐, 그래 그 만족을 통해서 승진도 하고 하느냐, 내가 위를 쳐다보느냐, 국민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역시도 내가 다음에 표를 받으려면 야 민원인한테 잘해 이렇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인 눈치를 안 보고 민원 게시만 다 없애버려 하고 윈 눈치만 보면 어떻다? 이 권력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과 평관의 이 관계가 똑같은 관이지만 이런 형태로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된 조직이라면 국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안정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 평관화가 돼버리면 어떻다? 이제 민원 신경 쓰지 마. 게시판 다 닫아. 우리 청사 내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 신고해서 다 잡아가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공서 가는 게 무서워지죠. 실제로 언제입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방위 형하고 되게 친했어요. 유치원 때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맨날 동사무소 놀러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마라. 그 무서운 데다. 이렇게 그때는 무서웠대요. 요즘도 그런 말씀을 하시갑니다. 그때는 동사무소가 무서웠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가 돼서 편해졌다는데,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저 뭐 동사무소에 이게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릴 때라 되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썩어 빠진 지난 정부 9년과 새누리 지방정부를 생각하면 필요했던 지시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너무 복지부동화 돼 있었죠. 민원 넣어도 뭐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좀 바로잡아졌다고 보고 이제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있어서 괜찮아졌는데 또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관 평관만 가지고 사회를 관찰하면 여기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시대인지, 정관의 시대인지, 평관의 시대인지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관이고 평관이었는데 평관이 정관화되는지, 정관이 평관화되는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사회를 보는 눈은 관을 제대로 관찰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썩어 빠졌다는 건 필자의 견해가 아닌, 그렇죠. 요거는 책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패지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확 올라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 썩어 빠졌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지표예요. 그렇고, 정관을 설명하면서 왜 부패지수를 장황하게 설명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정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관은 검찰 아니면 조폭이라고 하기에 평관이 엄청나게 부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평관이 엄청나게 부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관은 남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군인이 이러면 안 돼. 경찰이 이러면 안 돼. 조폭들도 이러죠. 조폭들도 조폭이 가오 조폭들이 가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오상하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양아치야. 실제로 그럽니다. 부산에 조폭 많아요. 걔들이 보면은 야, 네가 조폭이 일반인을 왜 건드려?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합니다. 당연히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 있고 누구나 자기 그러니까 직업을 알죠. 직업을 알고 그 다음에 이름도 명찰도 달려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도 평관 직업이에요. 가운 입고, 그렇죠? 그렇게 전부 다 평관 직업이고, 그 평관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평관이 이제 정관화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정관은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십신이기 때문에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부패에 노출돼 있다. 언제라도 안 들킬 자신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정관성을 쓰는 인간이기에 그렇다. 이게 정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일단 양복 딱 입고 번듯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뒤에서 뭔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자는 사주 해석에서 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데, 이면, 반대면입니다. 지금 이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 책에서는 처음 나왔는데, 뒤에 가면 이면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면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주 전반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주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 이러니까 사주가 틀렸네 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디에 걸리더라? 이면에 걸려요. 그래서 이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수강생 플러스 온라인 미팅에 있는 강의들 지금 거의 2시간짜리가 1년을 쌓여가지고 한 최소 1년을 쌓였습니까? 2년을 쌓였나? 1년을 쌓였나? 이제 2년 돼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1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200시간 이상 되겠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주를 공부할 때 사주가 틀렸네 하는 부분, 아니네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아니면은 사주가 틀린 건데, 이면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틀린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아닌 법칙, 그걸 이면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정말 커. 키 크고 작은 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키가 정말 커 했는데 키가 아주 작다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이 키가 아주 작다면 그 사람은 이면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항상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규칙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이 그렇다는 거죠. 이면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면 무조건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면 이래, 이게 이면이에요. 반대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 이면. 그런데 정관이 뭘 가지더라? 이런 이면을 가지더라.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고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면의 정관들은 어떻더라? 더럽고 추하고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못할 짓이었고,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상반되는 이면을 가진 인자가 바로 정관이다. 정관은 사주의 석상, 자기 통제, 고정손님, 공무원, 직장, 관공서 대기업, 보수성, 각 잡힌 옷, 정장, 행정능력, 자기 통제 능력, 남의 시선을 조정, 회피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양복 딱 입고 내가 나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정관처럼 보이게, 잘 보이게, 번듯해 보이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함, 머리 숙일 곳, 명예와 관직 등으로 해석한다. 이게 정관을 가진 사람이 이 단어 안에서 도는 겁니다.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정관이 이래요.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며 진리와 정의 및 인간적인 면에 관심이 많다. 불가능한 이상향에 대한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순수함이 있다. 그 실제 정관들은 엄청나게 순수합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이면도 있지만 정말 순수합니다. 정관을 쓰시면. 이들은 사력 있고 온화한 성격으로 점잖고 착한 사람이란 평을 듣지만 남의 지시를 따르기보단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다? 안정적인 조직 내에서 자신을 누르며 살아간다. 이유는 말 그대로 안정되려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이 늦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엔 어색해한다. 그러니까 그 정관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실에 있으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정말 싫은 거죠. 그다음 어디 파견 막 가고 이런 것도 정말 싫은 겁니다. 정관들은.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막 돌리죠. 그죠? 인사철 되면 막 돌려요. 한 곳에 있으면 부패한다고 해가지고 막 돌립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공무원들. 이해해야 돼요. 정관 쓰는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심적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정말 많아요. 제대로 정관을 쓰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런 사람을 계속 돌리고 민원실에 넣어가지고 오만때만 사람 다 만나게 하고 이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을 주면 배신하지 않는 의리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 거시고 하시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정관성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세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관을 쓰시기 때문에. 선비적이고 학자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은근한 끈기가 있고 삶에 대한 희망을 꾸준히 키워간다.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정관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중에 나쁜 선생님 말고 좋은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하면서 끝까지 교육 쪽에 헌신하려고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분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이제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정관이기 때문에 1대1 만남을 즐기고, 이거는 여러 사람 만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해줘 상담 요청이 많다. 실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때 더욱 힘바람이 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에는 생명을 바칠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지신 부분이시고 대부분의 정관들이 가진 부분이고, 자기 자리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회사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전부 다 정관성이라는 거예요. 정관성.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개방적이다. 여기서 개방은 정신적이나 성적인 개방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적인 면에서 개방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정관을 제대로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편견이 없기 때문에 되게 대화가 즐거워요.
정관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이나 성적인 면에서는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거 싫어해요. 새로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정관성을 많이 띠거든요. 종교인들도 정관성을 많이 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동성애 관련 이슈에 반대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정관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변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자신이 마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이게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정관성을 가진 여자분들 아니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내가 마음 준 사람하고는 뭔 짓을 해도 당당해요. 정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관을 웃기게. 왜냐하면 그거 역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뭐 요조 숙녀 아니면 아주 뭐 점잖은 어떤 중년 신사 이런 사람들이 바람이 한번 나면 정말 화끈하게 놀거든요. 그런 이유도 정관성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관의 문제라는 거죠. 정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짓이라도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관의 특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폐쇄적인 뭐 바람을 어떻게 피워, 뭘 어떻게 부정 비리를 어떻게 저질러 막 그러는 사람이 거기에 노출되고 괜찮은데 하면 더 심하게 한다는 거죠. 이면적인 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다양한 이론을 두루 섭렵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그러니까 정관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의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정관의 의심, 나중에 나오는 인성의 의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을 하면 인간관계에 얽매여 보정이나 동거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정관성을 가진 분들은 큰 사업 같은 걸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관이 과다할 때입니다. 사주에 정관이 과다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신용이 있으며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니까 내 만족에 의해서 꾸미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게 모범이 되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인간성이 좋은가 나쁜가를 사람을 사귀는 가장 큰 기준으로 여긴다. 지금 보시면 내용이 좋죠? 다른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과다하면 안 좋은 면이 더 많았는데 정관은 좋은 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갖고 통찰력이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편이다. 겉으로는 멋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수익도 많지만 쓸데없는 의리와 의협심 그리고 지나치게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의형제를 맡거나 그와 유사한 친구 선후배가 많다. 실제로 재물이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고 남들 보기 좋게 꾸미는 거칠애와 의례의식이 많다. 이거는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평관에서 본 듯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관이 많으면 좋다고 보는데 과다하면 좋은 면이 있는데 나쁜 면은 평관적인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평관적인 특성. 정관이 많으면 좋지만 평관적인 특성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자가 과해지면 편자의 특성을 보이거든요. 정관 역시도 많으면 좋은데 나쁘면은 사람 많이 사귀고 그 사람하고 또 호영호재하고 거기에서 돈이 새 나간다 이런 면이 나쁘다는 거예요. 매우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정관은 한두 개 있을 때는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튼튼한 직업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아지면 평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은 가능한 하지 말고 하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능력에 맞는 규모여야 한다. 예, 융통성을 발휘하고 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많으면 돈이 많이 나간다. 이유는 관심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돈 쓸 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뺏어갈 사람도 늘어난다고도 봅니다. 안정적, 보수적, 선비적인 기질이 강해 온화하고 밝고 맑으며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치하거나 치장하지 않고 담백하고 절약 정신이 강하다. 매사에 계획적이고 섬세하며 성실한 편이다.
은근한 고집으로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성실성이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재물의 이득보다는 명예를 중시한다. 예, 정관. 대부분은 돈적인 부분 빼고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폭넓은 대인관계는 아니지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마음이 따뜻하지만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다.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고 사람을 1대1로 돕는 직업이 잘 맞다. 정관가다는 가정이나 직장, 친인척, 친구 관계에서의 고립이나 고정을 의미하므로 이유는 정관가다는 편관에 가깝기 때문에 어디로 돈다? 밖으로 돈다. 그러니까 나의 친한 지인하고는 오히려 고립되는 형태, 그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계급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너희는 희생해야 돼.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야 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밖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게 편관적인 특성이죠. 이제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은 사주 어느 위치에 있으나 앞에 설명한 정관의 성향을 나타낸다. 따로 뭐 볼 필요 없이 이제 이게 연월일시 있을 때 보시면은 연에 있을 때 반장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규율 뭐 자기가 알아서 따라요. 그리고 월에 있을 때는 공명정대, 이상적 배우자, 안정적 직자 좋죠, 그죠? 일에 있을 때 명예상성, 새로운 직책, 안정적인 태도, 시에 있을 때 자식득, 봉사 관련 일, 명예. 그러니까 정관이 있다는 자체는 다 좋게만 작용해요. 좋게만 작용하는데 과할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정관에 이면이 생길 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관을 내 사주에도 있고 운에서도 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 탈출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것도 일종의 이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답변이나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찾아보시면 여자분들이 왜 빨리 결혼하거나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나 집이 싫어서 탈출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주하고 안 맞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주하고 너무 잘 맞아요. 사주로 100%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남을 배려하는 면이 부족하다. 무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관이 없다는 정도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사주를 좀 보시다 보면 무관적인 특성들이 보이거든요. 예, 보이면은 이제 십신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제 블로그에서 무관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시고 이제 강의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이게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는 설명할 못할 정도의 아주 방대한 케이스들을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관이 운에서 올 때예요. 다 좋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제 말씀드린 거 들으면 알아듣겠다 이러는데 자기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꼭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공부하신 분과 아닌 분들의 이게 실력 향상 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읽으면서 제 강의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책을 읽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오픈된 강의에 지금 재생 목록을 보시면 사주 강의 리뉴얼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관에 대한 강의, 십신에 대한 강의가 따로 또 있어요. 그 강의도 같이 보시면 실력이 훨씬 빨리 느실 겁니다. 이해도 훨씬 잘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시고 이 부분 역시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체킹하셔야 될 22가지 정관에 대한 내용을 이 차이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십신을 보는 눈이 빨리 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정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관을 제대로만 딱 읽으면 편관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음과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십신 공부하는 십신이 10개면은 한 개가 비중이 10%씩이어야 되는데 정관은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비중이 큰 부분이고 인간은 관적인 동물이라서 더 그렇다는 점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서 정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편관의 가장 큰 차이는 정관도 마찬가지로 해야겠는 것이죠. 해야겠는 것인데, 편관은 주로 관점 자체가 뭐냐면, 편관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편관도 내가 남을 쳐다보는 것이고, 정관도 내가 남을 쳐다보는 것인데, 편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정관을 가진 사람은 내 관점이 중요해. 내 관점이. 그래서 정관을 가진 사람이 뭐 직장 생활도 더 잘하고, 그죠? 뭐 더 잘 참고, 그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편관은 남한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끌려다니는 거고. 그래서 편관, 정관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편관보다는 정관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관은 또 7살이라고 해서 앞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7살이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천간에 있는 편관은 아주 나쁘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인자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남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다음에 그게 또 폭력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데 정관은 대부분 좋게 봅니다. 정관을 대부분은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인자 중에서 정제를 대부분 좋게 보고요. 정관을 대부분 좋게 보고 또 정인을 대부분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정자 달린 걸 대부분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다른 음양. 그러니까 나의 일간과 그러니까 정관이나 정인이나 정제나 이 정자 달린 걸 좋게 보는 이유는 이가 일간인데 얘가 양이면 음인 게 정자 달린 거겠죠. 그죠? 음인 게 나하고 다른 얘가 음이면 양인 게 정자 달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음양적인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 달린 거는 좀 뭐 순하고 내가 컨트롤 나하고 좀 맞는 것이고 편자 달린 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편관, 편재, 편인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 그래서 정관을 뭐 인자 중에서 사실은 십진인자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정관이죠. 무조건. 정관은 직장도 되고 그죠? 직장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자리, 명예, 자존심 싹 다 되고 앞에 편관보다는 그러니까 편관은 남들이 나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냥 우쭐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혼자 있으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허무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관은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정관이 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정관도 편관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십신이 명예를 생각하는 차이를 알면 왜 편관이고 왜 정관인지 알 수 있다. 편관이 생각하는 명예는 남의 관점이다. 정관이 생각하는 명예는 나의 관점이다. 그래서 어려운 후배를 도와줘요. 어려운 후배를 도와줄 때 편관은 이 후배를 도와주면 이 후배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후배도 도와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게 편관이고요. 이 정관은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도와주고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또 호칭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정관은 내 마음 또는 내 처세에 조화라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사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점점점 다름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편관은 형 동생하는 친밀한 호칭을 중시하고 편관은 되게 편하게 지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정관은 뭘 좋아한다? 무슨 사자 무슨 사 아니면 장자 사장님 회장님 이런 거 정관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장자 사자를 중시한다. 편관이 명품 티셔츠 그죠? 편관이 명품 티셔츠로 자기를 과시한다면 정관은 정장 셔츠
그죠? 흰 와이셔츠 이런 걸로 자기를 과시해요. 그리고 평관을 보통 경복, 유니폼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딱 달려 있고, 그죠? 멋지게 저 유니폼만 보면 그 사람은 어디 소속이다. 저 사람은 경찰이네. 저 사람은 군인이네. 뭐 저 사람은 또 뭐 간호사네, 의사네. 알 수 있는 그런 유니폼, 그런 거를 평관들은 중시하는 것이고, 정관들은 양복 깔끔하게 입고, 저 사람 깨끗해 보이네. 그렇게. 저 사람 있어 보이네. 그렇게 보이는 걸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을 평관을 쓰는 사람들, 평관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공무원들은 정관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경기도지사가 지금 좀 됐어요. 이 글을 쓴 지가 좀 된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딱 당선되고 나서 그 공무원들한테,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명찰 달라고 했어요. 명찰을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은 정관성이잖아요. 정관이죠. 그죠? 그런데 명찰 다는 거는 유니폼 아닙니까? 유니폼. 이거 뭐다? 평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반발을 해요. 나는 양복 깔끔하게 입고,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름표를 달게 민원인들한테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공무원들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공무원들이 실제, 저걸 보면, 지금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엄청나게 부패했죠. 실제, 이거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 또는 부패 인식 지수가 CPI인데, 국제 투명성 기구, TI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한국은 항상 부패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9년, 이 이명박 박근혜 9년은 더 심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부 바뀌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개선됐죠. 특히 언론 부패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요렇게 정말 썩은 조직에서는 정관이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평관화해서 이름을 드러내놓으면은 정관은 뭐다? 내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양심이 이름 없을 때는 어떻다? 상관없는데 이름이 드러나면 못된 짓 못하니까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부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관과 정관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의 평관화는 썩어 빠진 조직이라면 꼭 필요해 보이지만, 만약에 정부가 안정돼 있다면, 근데 군사 정권 때 보면, 옛날, 그러니까 뭐,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이럴 때, 그 영화들이나 이런 거, 옛날 영화들이나 보면,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공무원 자리에 군인들을 갖다 앉혀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무원들은 정관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제가 생각하는 게 안정된 국가라면 국민을 오히려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름표가 참 재밌는 게 이 명찰이라는 게 어떨 때는 부패한 그러니까 명찰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 돌아가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이름표라는 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 이름표까지 줘버리면 달기하면 어떻다? 오히려 더 이게 부패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게 뭡니까? 몰래 뭘 해먹는 거잖아요. 몰래 뭘 해먹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원래 해먹는 걸 막기 위해서 명찰을 달게 하는 거는 부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양심에 끓이기 없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안정된 나라라면 이름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다? 이제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과장인데 어디 부장인데 내가 어디 주사인데
어디 중문대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하나의 완장화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그냥 평관이 더 낫겠네. 그냥 정관이 더 낫겠네. 이렇게 어떤 걸 적용할 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다 권력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나 몰라 복지부동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죠. 다 헤쳐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중용이죠. 이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보통 이것 때문에 예전 중국에서는 이게 보통 그냥 일반 공자의 유교 사상, 그죠? 유교 사상 같은 걸 유교 사상을 쓰다가, 그죠? 유교 사상은 예잖아요. 유교 사상을 쓰다가, 인의 예지심 유교 사상을 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법가 사상을 쓰는 거죠, 법가. 그죠? 법가. 그죠? 평관을 쓰는 거죠. 정관을 쓰다가 평관을 쓰다가, 정관을 쓰다가 평관을 쓰다가 하는 겁니다. 정관을 쓰다가 평관을 쓰다가. 그런 부분이에요. 얘는 정이죠, 정. 그죠? 정관을 쓰다가 평관을 쓰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오행에서 화는 전부 다 예지만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게 강해지면 너무 강해지면 어떻다? 무례가 된다는 무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강하다는 게 제가 평관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게 관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다? 평관이라는 게 평관이 너무 강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정관도 너무 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강하다는 말은 정관이 과다하다는 말은 평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인데 평관까지 과다하다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가 나중에 뭐가 된다? 내 말대로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정관도 마찬가지로 내 말대로 해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법가를 보는 겁니다. 법대로 해. 법 다 정해놨는데 모든 건 다 법대로 해.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조건 감옥 보내버리고 그게 법가죠. 그렇죠? 실제로 이명박 때 법 적용을 제대로 한다 해가지고 법과를 쓰는 듯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거는 전부 다 대처먹고, 그죠? 국민들은 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고. 그 법 뒤에 숨어 있었죠. 이런 부패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가라는 거는 정관이거든요. 나라는 정관입니다. 국가가 법을 잘못 쓰면 어떻다? 부패로 흐른다는, 부패로. 그 뒤에 숨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찰 달고 안 달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걸 없애기 위해서 뭘 했다? 명찰을 달겠다. 이건 잘한 거죠. 지금도 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책에 설명을 해놨네요. 정관을 설명하면서 왜 부패 지수를 장황하게 설명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평관은 검찰 아니면 조폭이라고 하기엔 평관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평관이 부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관은 남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경찰들 중에서도 부패한 경찰들 있잖아요. 부패한 경찰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패한 경찰들한테 경찰의 정복을 자꾸 입기 싫어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다? 경찰에서도 정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어떻다?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죠. 보통 차관급을 설명드리는데, 보통 차관 정도 하려면, 보통 이게 5급? 그죠? 사무관으로, 그죠? 행시를 치죠. 행시를 쳐서 들어가가지고, 입사해서, 열심히 해서 4급을 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화합해가지고 3급을 달고요. 그 다음에 상급자하고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서 점수 잘 받았어. 2급을 달고요. 1급은 명예직이죠. 명예직. 이게 달고, 이 연절이 있다가 차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정관이지만, 사실은 이 올라가는 걸 관찰해 보니까, 그죠? 관찰해 보니까, 5급에서 한 칸 올릴 때, 뒷돈 받아놓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함하고, 동료 모함하고, 그죠? 나라 일은 중요하지 않다. 내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 해서 올라가고, 4급에서 위에 뒷돈 받은 거 위에 상담하고, 해서 올라가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정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관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정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다? 정관을 잘못 썼어요. 정관을 잘못 썼어. 그죠? 정관이라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봐야 되겠죠. 이런 고위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도 되게 이런 고위직에 있고 점잖아 보이고, 그죠? 뭔가 다 공명정대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뭐가 존재하더라? 100% 이면이 존재하더라, 이면이. 그죠? 이게 십신 중에서 가장 이면이 드러나기 쉬운 십신이 정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관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정관이지만 이면에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도 뭐더라? 정관이더라. 이거 항상 정관을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단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을 보면 되게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다. 정관이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부를 잘해야 돼요, 아부를. 정관은 기본이 아부예요, 아부. 관이 제대로 써 있다는 말은 상대방을 관찰해서 상대방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상대방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세심하고, 그죠? 아주 세심해야 되는 거죠. 감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감성의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쪽 보시면 이들은 사력 있고 정관입니다. 이들은 사력 있고 온화한 성격으로 점잖고 착한 사람이란 평을 듣지만 남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관들이 오히려 정관들이 정말 잘 살려면 정관들도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관들 중에서 관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 무직이 많습니다. 무직. 직장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관찰하실 수 있냐면 대운의 흐름에서 관이 없는데 내 사주에서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관이 강하고 대운에서는 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월지가 제대로 된 직장 구성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뭐냐면 내가 지배적이라는 뭐냐면 사자를 달거나 장자를 달거나 할 만한 그런 직업을 못 가졌다면 오히려 백수가 되는 경우가 선택하는 경우, 취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찰할 때 관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러면 아이고 취업이 잘 안 되시죠? 직장 다니기 힘들죠? 이러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냐면 자기가 관이 아주 튼튼하니까 어디 가나 내가 직장이 튼튼하다고 말을 할 텐데 제가 보고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왜 그렇다? 관이 강하고 튼튼한데 운의 흐름에서 그거를 채워지지 않는다면 운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떻다? 오히려 직장을 못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직업, 그런 직업군 그쪽 가는 게 좋다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다? 그냥 취업한 데서 버팁니다. 버틸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버팁니까? 내가 아부도 잘하고, 그죠? 아부도 잘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도 잘 이끌어오고 하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은 버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사주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보면 아는데 이게 뭐 상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관찰해 보면 똑같은 사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굳이 뭐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이거는 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는데 이거는 관찰의 문제예요, 사실은. 관찰의 문제입니다. 힌트. 정관을 쓰는 사람이 딱 보면 양복도 맨날 입는 사람이 입어요. 정장도 맨날 입는 사람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자세를 딱 보면 양복을 잘 안 입을 것 같은 몸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 직장 못 잡습니다. 그것도 관찰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은 관생의 문제고 체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맨날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관상이 어떻게 되고 체상이 어떻게 되고 잘 모르시지만 그거 뭐 책 사서 사보면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으니까 그거 하고 자꾸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은 똑같이 관을 강하게 쓰는 사주인데 운의 대운의 흐름에서 관을 받쳐주지 못해도 직장생활 하겠구나. 저 사람은 그냥 나와서 자기 일 하겠구나. 아니면 놀고 있겠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꾸 보시면 보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정관도 새로운 공간에 적응 늦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색해하고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죠?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다른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른 거는 이런 거죠. 그러나 한 번 정을 주면 변신하지 않는 의리파다. 정관들은 그런 의리가 좀 있어요. 자기 편에 대한. 그렇습니다. 정관들이 적응이 늦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관들은 지금 뭐 정관이 사람 파악 능력이 이건 다 있다고 했지만 정관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싫어하죠.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정자 달린 사람들은 거의 변화를 다 싫어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정자 달린 사람들은 그죠? 정자 달려서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그렇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나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도 그죠.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도 월급쟁이 공무원이고 정관도 월급쟁이 공무원인데 근데 정관이 잘 나와있습니까? 정제가 잘 나와있습니까? 정관이 더 잘 나와야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부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제는 괜히 내가 아부 잘못해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올려주면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아부를 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여기 뭐 배신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배신하지 제대로 나의 관이다, 나의 길이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을 잡기 위해서 나쁜 짓 해도 관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착합니다. 공사정신도 있고 제대로 그러니까 선비도 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선비, 학자도 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학자, 그죠? 선생님도 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선생님. 죄송합니다, 관 없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된다면 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 없이 된 교장 선생님 있죠. 요즘은 뭐 선발도 하고 하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관은 관들은 보면 이게 1대1 만남을 즐기고 이게 1대1 만남이 뭐 남녀의 미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날 때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해요. 관들은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조언도 잘해주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좋은 거 많죠. 서로 감정을 공유할 때 더욱 신이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게 주로 뭐 우리 그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가진 이게 애국심 이런 거죠. 가치가 있는 일. 그런데 목숨 겁니다. 그죠? 또 이런 데는 되게 그 뭔가 받아들이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싫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내 걸 열어주는 건 싫어하는 거고 내가 움직이는 건 싫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은 뭐다? 성적인 관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부분도 있어요. 폐쇄적이지만 마음을 연 사람한테는 뭐 개방적이죠. 이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관은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들은 애국심도 있고 애사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하나한테 목숨도 겁니다. 어떤 사람 뭐 남자는 여자는 남자 그럼 남자가 남자한테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편관을 가지고 형님하면서 하는 거하고 정관을 가지고 형님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편관의 형님은 둘이 별로 안 친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가 없어요. 정관의 형님은 아주 밀접한 사이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의 차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의심 많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의심 많은 건 왜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 것과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인간관계에 얽매여 보정이나 동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사람의 얽매임이 되게 커요. 정관이라는 게 이제 정말 교류거든요. 편관은 10년 전에 만난 사람 구조하러 가도 그 사람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관은 아주 깊숙이 알게 됩니다. 정관의 교류 자체는. 이런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정관이 과다하면 나오는데 뭐 좋아요. 정관 과다해도 품행이 단정하고 신용이 있으면 용어 준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과다할 때의 작용력은 뭐더라? 정관 과다의 작용력은 편관성입니다. 편관성. 그죠? 정관이 과다하면 편관성으로 넘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정관이 과다할 때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돈이 새는 겁니다. 돈이 새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명예 자존심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정관들은 돈 잘 안 쓰거든요. 원래 정관들은 딱 필요한 거, 내 가치를 올려주는 데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과다해지면 양복을 입고 시계도 하나 차게 돼요. 그런 거죠. 그냥 정관성만 가진 사람, 정관만 쓰는 사람들은 야 좋은 양복만 입어도 내 기분도 좋고 이런데 여기 시계 하나를 차게 되는 거예요. 물론 편관들은 옷 아무거나 입고 시계 차는 거죠. 아무거나 해도 뭐 비싼 거 사겠죠. 그래서 정관이 과다할 때는 매우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은 가능한 하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과다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돈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관이 너무 과다하면 원래 정관은 융통성이지만 융통성이 사라지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례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무례로 가서 융통성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융통성을. 그러니까 융통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뭡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니까 하는 게 융통성이죠. 보통 융통성. 그러니까 보통 융통성에 의한 유명한 일화는 그 윈스턴 처칠입니까? 그 사람이 뭐 교통 위반을 하려든지 신호 위반을 하려든지 그런데 경찰한테 잡히죠. 그런데 내가 총리다 이랬는데도 딱지 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인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걸 뛰어넘으면 어떻다? 그냥 내가 알아서 봐줄게. 이건 내가 알아서 봐주고 이건 못 봐주고 이게 자기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부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에 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낫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요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일 밑에 줄 32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정관의 과다는 가정이나 직장, 친인척, 친구 관계의 고립이나 고정을 의미하므로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계급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들처럼 하는 거, 옛날처럼 하는 거, 원래 있던 대로 하는 게 이런 게 정관이에요. 관의 작용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죠. 여자분들이 관이 강한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관이 제대로 자리 잡은 여자분들 중에서 대운의 흐름에서 관이 있고 자기 원국에 관이 강한 여자분들이
계속 갇혀 지내니까 이런 분들이 결혼을 일찍 해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더라? 집 탈출입니다. 집 탈출. 집 탈출하려고 일찍 결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해보면 어떻다? 똑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남자. 그래서 또 어떻다? 또 이혼하고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게 정관의 작용력이에요. 여자분들한테 정관의 작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은 사주 어느 위치에 있으나 뭐 정관의 성향을 다 드러낸다. 그렇죠? 뭐 정관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일단 정관이 있으면 고정되는 게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연에 있을 때 뭐 반장, 통제, 규율.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을 하려고 해요. 관이 있으면 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 잘 듣는 거고 부모님 말 잘 듣는 거고 그러면은 연에 관이 있는 사람은 잘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 말 잘 들으면 기본 이상은 살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월에 있으면 이제 공명정대, 이상적 배우자, 안정적 직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월에 있으면 이제 20대 이후에 대학과 직장과 그 이후에 직업까지 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치에 있으면 명예의 상승, 새로운 직책, 안정적인 대도 뭐 다 좋죠. 시에 있으면 자식덕, 공사 관련 일, 명예. 그래서 관이 사주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관이 있어서 너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주 과다하지만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안정적인 직업이었거나 남을 배려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관들은 남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일을 잘해. 나는 일 잘해. 실제로 일 잘하고요. 일 처리도 빠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이럽니다. 그 일을 왜 해? 그 일을 왜 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에 맞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고 막 바쁘다는데 다른 직원들은 놀고 앉아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왜냐? 관이 적당하게 많으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고 융통성을 부를 수 있는 건데 무관들은 어떻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나는 일 잘해. 빨리 하고 막 해놨는데 한 일 중에서 10가지 일을 했으면 한 일 중에 8가지는 그 일을 왜 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한 2가지 일이 되게 성과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너는 왜 쓸데없는 일만 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관의 작용력입니다. 제가 슬픈 무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픈 무관들. 그냥 또 버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죠. 무관이 버티는 방법. 그냥 하면 돼요. 10가지 일 다 하면 됩니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는. 안 해서 일을 아예 하지 않아서 욕 듣는 것보다는 하고 욕 듣는 게 낫죠. 무관이 이런 거고요. 이게 무관에 대한 복잡 다양한 얘기들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관을 좀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거든요.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유는 뭐다? 관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관이 아니고 이게 십신을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특성을 빨리 알려드리고 얘는 하나의 작용력이 아니고 전부 다 상호작용이잖아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뒤에 이게 십신 연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 십신 각자마다 10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운에서 올 때, 대운에서 오면 다 좋아요. 실속, 명예, 가장이 된다. 중심적 생활. 남편 발전.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새우는 조직 생활, 감투 발전. 감투 쓴다는 거죠. 그 해에. 그럼 보면 동창회 회장이라 이런 거. 반장이라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세명함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고요. 월에서 오면 명예와 관련된 일이 생긴다. 명예와 관련된 일. 일에서 오면 이제 고지서, 공과금. 그러니까, 평관이 일에서 올 때는 이게 딱지였죠. 그죠? 딱지하고 다른 그런 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관을 설명드렸는데, 관하고 비견이 비슷해, 비견. 예, 그러니까 관은 상대를 알고, 뭐, 잘 보이고 싶어서, 상대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관도 잘 보이고 싶고, 비견도 잘 보이고, 남한테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경쟁심이고, 남한테, 그러니까, 관도 남 위에 서고 싶은 거고, 비견도 남보다 잘 되는 둘 다 경쟁심인자가 있는 거죠. 경쟁인자가. 관도 경쟁심이 있고, 이겨야 되니까, 비견도 경쟁심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비슷하죠, 사실은. 비슷한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관은 상대방 위주예요. 물론 내 마음 편하자고 하지만 상대방 마음을 읽고 교류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관은. 그런데 비겁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이기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관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가 사라져도 자기의 스탠스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비급을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학교에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전교 1등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가 1등이 되기도 하고 1등에 근접해 가기도 해요. 이게 관과 비견의 동일한 특징인데 비견들은 얘가 전학 가버리면 공부 안 하고 놀아요. 경쟁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관들은 어떻다? 1등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1등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틀이. 얘는 누구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요런 것도, 십신간의 차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보시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읽어보면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다 똑같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달라요. 그 디테일한 점을 다 알고 있으셔야지 실제 사주를 볼 때 제대로 이게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 게 이게 풀어주는 거죠, 그죠? 말을 현실에 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정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편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